자, 몇 번? 32번. 자, 32번. 왜? 자,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포함한 유럽의 무슬림들을 포함한 무슬림이면 이슬람교도들이죠. 유럽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기독교 문화권이지만 유럽에도 뭐 얘네들이 건너가서 사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무슬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거의 누구도 정치적으로 salient, 현저한 나왔네? 외워야 돼요 이거.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At any moment, 어떠한 순간에든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이럴 때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문 해석이 좀 많이 되면 이렇게 그것은 오직 이럴 때이다 하면 아 이거 강조 구문이겠다라는 감이 좀 빨리빨리 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that 이하하는 건 오직 이때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직 어떨 때뿐이냐? 정치적인 이슈가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복지에, 그들의 복지에, 한 특정한 집단 안에 있는 그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네요. 한 특정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복지에 정치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뭐가 that 이하하는 거. 근데 뭐 사실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이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뭔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어떠한 순간에든. 자, 먼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먼저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한 문장 안에 존재하는지. 지금 뭐 국내 정치 이슈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 본다면 간호법 제정.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간호사들 대통령이 이제 선거하는 시절에 공약을 남발하게 되죠. 다니면서 여기는 이거 해주겠다, 저기는 저거 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들을 만나면 의사들한테 좋은 법을 만들어주겠다. 간호사들 만나면 간호사들한테 좋은 법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뭐 현재 간호사들은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간호사의 어떤 뭐 업무 범위, 정확한 업무 범위라든지 아니면 간호사한테 의사들이 뭐까지를 시키면 안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해 놓은 법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의사들이 그냥 되게 이제 그 수직적인 구조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해야 할 범위를 훨씬 넘어서 이거 해, 저거 해. 심지어는 이제 뭐 이거 뭔 줄 알지? 대충 그럼 이 병에 맞게 약 처방 좀 올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 이제 혹사당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어떤 정확한 업무법이라든지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누가 싫어하겠어?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이야. 이 민주국가에서 모두가 민주가 뭡니까? 민주도 여기 있지만 민주가 뭐예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은 주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은 더 중요하고 누구의 주권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도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해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지금의 의사와 간호사들처럼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당장 누가 불편해지겠어? 의사들이 불편해지겠죠. 의사가 하던 대로 편하려면 간호사들이 지금처럼 힘들 거고요. 이렇게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이걸 조정해주는 게 원래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주국가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장 현명하게 대화와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알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걸 마련해 주는 게 원래 정치가 하는 일이다. 근데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겠어? 이 이해관계라는 게 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겠어? 정체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의사야. 이것도 정체성이고. 내가 간호사야. 이것도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안에 이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토박이들이 있다고 쳐. 그럼 이민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련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문제인 것인데 그럼 이제 돌아가서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만 하더라도 정체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벌써 학생이라는 정체성, 뭐 자식이라는 정체성, 누군가의 친구라는 정체성, 뭐 경기도 주민이라는 정체성, 뭐 등등등 벌써 이미 굉장히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정체성을 많이 가질수록 뭔 가능성은 커지겠어? 당연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겠죠.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를?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 때 이런 문제에서 어떠한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시위하러 나가봤어? 아니잖아요. 그냥 불만 있으면 아이씨 이거 그냥 말고 넘어가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될 때 불이익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시위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난리 치지만 엔간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뭐라 했으니까 수많은 정체성이 있지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해관계의 충돌의 잠재성이 높다 낮다? 높다란 얘기예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두드러져 아니면 그냥 죽어 지내 그냥 죽어 지낸다고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근데 뭐냐면 대디야 하는 건 오직 이때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 해석이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내가 읽기에는 그냥 저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많아서 정치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문장과 문장은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이럴 때만 드러내죠. 지금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대디야 하는 건 오직 이럴 때죠. 라고 하면 뭐 하는 건 오직 이때뿐이냐. 대부분은 안 드러내고 살아. 그럼 뭐야? 드러내는 건 오직 이때뿐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내는 건 이때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말로 쓰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두드러진다 라는 말을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두드러지지 않고 죽어 지내는데 이럴 때에는 오직 이럴 때에는 얘네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예상됐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찾기는 어려웠고 지금 보니까 정체성이 assume이라는 단어
뭐의 뜻 있어? 이걸로는 문제 못 풀고요 지금. 뭐 있죠? 네, 취하다, 띄다. 어떤 정체성이나 임무 같은 것들을 맞다, 띄다. 이제 이런 게 어순의 뜻이거든요. 맞다. take on의 뜻. on이 뭐야?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임무를 나한테 붙여. 이게 내가 맞는 거거든. 알겠죠? 이런 take on의 뜻, assume의 뜻. 그럼 이거 무슨 뜻이 됐어?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 건 오직 이때뿐이죠. 그럼 이 말을 가져가서 위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양할수록 정치적 분쟁의 소지는 원래 높은 건데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두드러지지 않고 살아가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방금 1번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위에 말을 다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정체성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건 오직 이때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게 좀 이상한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밑에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가 딱히 뭐 달라질 건 아니고 좀 여론이 해석 관계를 이용해 글의 흐름을 통해서 당연히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군 이라는 걸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다음 34번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주관적인 세상은 해석되는 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이 주관적인 세상은 그냥 이 정도의 말의 조합은 조금 익숙해 있어야 돼요. 특정한 방식,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게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 하면 누구는 그 방식으로 해석하고 누구는 저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라는 뜻이고 그래 이러한 주관적인 세상은 이렇게 묶어줘야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주관적인 세상은 우리에게는 뭐다? 객관적인 세상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좀 많이 이제 좀 덜 읽어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말이 이해가 되면 사람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봐, 주관적으로 봐? 주관적으로 봐요. 근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본다는 걸 대부분은 인정해 안 해? 안 해. 그냥 자기가 뭐 한 거야? 맞아 틀려? 자기가 맞아.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둘이 대립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 내가 맞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해.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밖에 나가면 다 내가 맞다고 할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지 방식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 대다수의 의견 내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당연한 얘기인데 이 주관적인 세상은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세상이 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세상도 뭐 이외에죠. other than 뭐 이외에 밑줄 이외에는 어떠한 세상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범위 안에서는 뭐 별말이 없어서 여기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으로는 한번 써볼 수는 있죠. 상식으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주관적인데 사실은 주관적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지한테는 객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세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마다 다 세상이 다를 거잖아. 그러면서 내 세상이 객관적이라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세상을 인정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는 모르는 거예요. 먼 세상만 아는 거예요. 내 세상만 아는 거지. 그럼 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남의 세상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 정도의 말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 세상 혹은 뭐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뭐 이런 거 이거 이외의 어떠한 세상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래야지 이제 글의 흐름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 네.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현실, 놓여진, 우리한테 놓여진 뭘 통해서 사회적 관습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놓여진 현실. 더 원이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원이 가리키는 게 뭐가 돼야 돼? 월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 뭐로서? 결과로서 우리 자신의 해석들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세상. 주관적인 세상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요? 내가 내 맘대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인 세상. 내가 내 맘대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인 세상이고 남의 세상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세상만 알지 다른 세상은 몰라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해석이라고 하는 내 맘대로 바라보는 것의 결과로 우리가 아는 세상. 바로 뭔 세상? 나의 주관적인 세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아이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네. 왜? 불만 있는데? 저요? 아니요. 담배도 있나? 불만 있는데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잼인가? 딸기잼? 누구잼? 다음 21번 뭐 주제야? 의미하는 바가 이때부터 나왔나? 처음 나왔죠? Like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 그 밑줄 친 부분 의미를 풀 때 일단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기는 알겠죠? 이 말을 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연결고리, 이너 체인 한 사슬 속의 하나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한 페이즈 한 단계, 뭐 속에 한 과정 속에 있는 한 단계.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슬들 속에 있는 이 하나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부터 뭐를 거쳐서 끝까지. 이게 과정인데 이 안에 있는 어느 한 단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 말 전체 속에 하나의 뭐야? 연결고리. 전체 속에 하나의 구성 요소. 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뭔 말로 쓰였는지 한번 보죠.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devote, 바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 쫄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림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much attention, 우리가 많은 관심을 바쳐야만 한다. 누구한테? 그 발전에게. 뭐의 발전? domain, 한 영역의 발전에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줘야 된다. 근데 이 많은한테 as가 붙었어. 그럼 뭐만큼 많은 관심을 줘야 되냐? 영역의 발전한테. 뭐만큼?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어? 그러하는 만큼. 그럼 devote attention이겠죠? 관심을 주는 만큼.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일하고 있는. 어디에서? 그것 안에서. 그것은 영역이 돼야 되겠군요. 이 영역, 그 영역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것만큼이나 영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as를 썼으면 핵심들을 명확하게 해야죠. 이 대립상의 핵심을 명확하게 해야죠. 뭐가 대립이 되고 있어? 영역과 뭐? 사람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뭐 해야 된다? 영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오직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영역을 발전시키는 거겠죠? 이 영역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를 어떻게 발전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그 영역 자체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 이게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뭐 해주니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관심을 쏟지 말고 영역한테 관심을 쏟아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네요. 개인들은 오직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거랑 합하면 개인들은 뭐일 뿐이야? 사슬 안에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게 뭐야? 사람이야, 영역이야? 사람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니까 뭐겠어? 뭐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링크에 불과하니까 전체의 사슬 속에 있는. 그러면 링크한테 관심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전체 사슬한테 관심을 줘야 발전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느냐? 결국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요 영역도 요 문제도 전체적으로는 출제 파트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알려주고 있듯이 이것도 대입학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의 뜻이 좀 긴밀하게 잘 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보다는 그냥 글 전체의 주제를 잡으면 답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 그럼 뭐라도 찾아야 되냐? 그냥 글 전체의 주제라도 찾는 겁니다. 알겠죠? 이 얘가 뭘까를 생각해보고 안 되면 주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의 창의성이 초래한다야 된다야? from 있잖아요. from 된다. 개인들의 창의성은 오직 뭘로부터 초래된다? 행운으로부터 초래된다. 뭐가 좀 걸리적거리죠? 행운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천재가 창의성이니까 천재가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발견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직 뭐 때문에? 기존 지식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 뭐가 걸려요? 네. 발견 내지는 발전 이런 것들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라고 하면 오히려 뒤쪽에 왔어야 될 말은 뭐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영역 자체의 발전 때문에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기존 지식 때문에 발견은 이루어지지라는 얘기는 조금 멀지 않는가. 그 다음에 누군가의 천재성이 핵심 요소다. 연속되는 대발견, breakthrough, 큰 발견, 연속적인 대발견들의 한 핵심 요소다. 누군가의 천재성이. 자, 이제 3번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답인데 우리가 이제 그 빈칸 풀 때처럼 오답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반대예요. 위에서 우리가 파악한 건 일종의 에지를 활용한 대립구도였단 말이야. 뭐와 뭐? 사람이냐, 뭐 영역이냐. 지금 이런 싸움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뭔가 대발견의 요소가 되는 게 어느 한 사람의 뭐라고 했어?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재성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은 얘는 그냥 그저 only in a link, a link in a chain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무관함이었다면 얘는 지금 반대 논리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달라. 그다음에 개인들은 받아요. 크레딧 해석 어떻게 한다고? 공로에 대한 인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떠한 인정도 못 받아요. 개인들은 뭐에 대해서? 그들의 창의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정도 못 받아요. 근데 조금 이런 말들을 골라내는데 그러니까 경험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창의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인정을 전혀 못 받는다는 뜻이냐? 그래요? 인정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를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개인들이라는 게 자기가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지금 뭐야? 전혀 인정을 못 받는데, 우와 너 대단하다, 이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개인한테 뭔가 관심을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사회 전체에 관심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어느 한 대단한 발명가가 뭐를 발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성은 나타나죠. 오직 뭐 속에서만? 그것에 필요한 조건들 속에서만 나타나죠. 자, 이러면 이제 필요한 조건 속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때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개인의 창의성도 이게 나타나려면 뭐 속에서 나타난다?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나타난다. 그 말은 이 창의성을 가진 천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얘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걸 뭐야? 갖추고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구도가 사람 대, 아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학자가 있으면 영역은 뭐야? 수학이라는 그 전체, 수학 사회 전체일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이렇게만 살짝 바꿔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해봐야 오직 어때만 이게 갖춰져야만, 사회가 갖춰져야만 나타나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위에 있는 말하고 얼추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은 그냥 뭐일 뿐이야? 체인 속의 하나의 링크일 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링크라는 건 어떻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어? 뭐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체인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져야 개인의 창의성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라본다면 얼추 지금까지 1, 2, 3, 4번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우리는 entrusted, 위임 받는다, entrust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는 위임 받는다, 신임 받는다, 가르치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들, 가치관들, 태도들, 기술들, 그리고 정보를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치도록 위임 받았다, 가르치도록 신임을 받고 있다. 근데 보니까 뭔가 좀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라는 말.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은 뭐겠어? 약간 사회화시키는, 이 문화에서 적합한 시민이 되도록 사회화시키는 책임이 있다. 뭔가 그렇게 하도록 위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뭐 이게 연결어도 안 들어있고 뭔가 우리라고 하니까 되게 뭐 적합한 뭔가 대명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한번 내용을 더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에릭센은 믿는다. 뭐라고 믿냐? 때 우리가 도달할 때 성년에 도달할 때 몇몇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자극들이 유발한다고. A sense of generosity 뭔가 뭐 일반성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일반성의 느낌을 유발한다 라고 믿는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말을 봤잖아요. 문화적으로 적합한이라는 말을 봤을 때 지금 요 말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년에 도달할 때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먹어가는 거잖아요. 나이 먹어가면 어떤 뭐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극들이 나타나서 나이 먹어감에 따라 뭔가 주변에서 자극들이 나타나서 뭐를 유발하게 되냐? 일반성이라는 어떤 느낌을 유발하게 된다. 나이 먹으면 갈수록 특이해져? 아니면 다 비슷비슷해져?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서 여기저기서 받는 자극. 이를테면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정말 특이하게 살아갈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 근데 뭐였어? 살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꿈을 쫓다가 뭐였어? 막 돈도 못 벌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 내가 뭐 해가지고 뭐 죽었다고 쳐. 그런 자극이 왔어. 뭐 할 거예요? 꺾이죠. 아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나 잘 벌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 나이 들어가면 결국 뭐 된다? 다 그냥 일반적이게 된다. 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A central component 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이런 태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욕구다. 뭐 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들을 좀 보살펴 주려는 욕구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려는 욕구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특이하면 내가 딴 사람이랑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딴 사람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신경 안 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신경 쓰고 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고 이러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점점 비슷비슷해지는 거지.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꿈이 특이한 꿈이 없었겠어? 그냥 뭐예요? 가족 먹여 살리고 가족 신경 쓰려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참고 다 돈만 벌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들어가냐? 자, for the majority of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parenthood가 딱 나왔네요. 부모님이 된다는 것. 뭔가 이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명백하고 편리한 기회이다. 뭐 할? 채울. 이런 욕구를 채울 가장 명백하고도 편리한 기회다. 부모가 된다는 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왜 그러는지. 그다음에 에릭스는 믿는다. 뭐라고? 또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은 성년의 또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럼 이게 성년의 한 가지 특징이었네. 일반성을 추구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출현이다. 왜 이렇게 두꺼워? 출현이다. 뭐에? 인본 디자인이에요. 인본 디자인. 뭐예요? 선천 후천? 선천적 욕구의 출현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 안에 욕구가 있었어. 근데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선천적 욕구의 출현이다. 발현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원래부터 타고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빡 욕구가 빵 불타오르는 거지. 알겠죠? 네.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뭐다?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다. 그럼 욕구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애덜트후드의 특징은 1번은 디자이어인데 무슨 디자이어? 주변 사람들 잘 아우르면서 뭐 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잘 챙기면서 살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이 디자이어는 가르치고 싶은 욕구래요. 이게 여러분은 잘 느낌이 안 오겠지만 나는 느낌이 와요.
꼰대 본능이 뭐예요? 누가 뭐 옆에서 뭐 하고 있으면 가만 둬 못 둬? 가만 못 둬.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차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를테면 뭐 묶을 때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상관없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런지는 본인도 몰라. 그냥 꼭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지. 이런 거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른의 특징인데 이 어른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좀 이런 거 그냥 이제 나쁘게 말해서 꼰대 본능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면 사람은 원래 내재되어 있던 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어른이 되면 이제 본인이 가르칠 위치에 좀 있을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좀 발현이 된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 여기에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정에 대한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올 수 있겠네요. 3, 4, 5번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끝이 얼마나 잘 조여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처음 소개했고요. 성인의 특징은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다. 자, 이제 처음 소개가 됐고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욕구에 대해서 어떨 때 그 사건이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의 사건. 무슨 능력이 있는 거? 번식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의 사건이 is joined, 결합될 때. 뭐랑 결합될 때? 사건들과 결합될 때. 뭐의 사건? 참여하는 것의 사건. 어디에 참여하는 거? In a committed relationship. committed 뭐예요?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하고 결합될 때. 즉 확립과 뭐의 확립? 이 성인이라는 패턴의 확립. 뭐의 성인적인 패턴? 사는 것, 생계의 성인 패턴. 그리고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직업 책임의 assumption. 이것도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assumption의 동사이 뭐겠어? assume이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책임이나 임무 같은 걸 떠맡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 책임의 뭐? 떠맡음. 요런 것들과 함께 뭐 될 때? 조인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욕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별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풀어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인데, 이 욕구가 원래 내재적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재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욕구가 막 꿈틀대네라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게 어떤 때냐? 육체적으로 번식이 가능하다라는 사건이 뭐랑 뭔가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이랑 조인될 때, 지금 뭐야,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됐어. 근데 그게 뭐에 또 헌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하고 조인될 때,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자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될 대상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될 때, 좀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부모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이렇게 될 때 뭐 한다고? 이 욕구가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자기가 스스로 성인의 생계 패턴의 확립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책임들을 떠맡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하고 함께 일어날 때, 그럴 때 내가 육체적으로 생식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이런 사건들이 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 그다음에 에릭슨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 뭐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욕구예요, 근데? 필요해지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니드는 뭐를 필요로 하는 거고, 수동일 때 본인이 필요한 거, 남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 필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타인들한테. 어떤 타인들? 의존하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보호 그리고 우리의 안내 이런 것에 의존하는 타인들한테 필요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 부모가 됨으로써 맡음으로써 그 책임들을 되는 것에 제1의 보살펴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책임들을 맡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제1의 케어기버가 되는 책임을 맡음으로써 뭐를 통해서 그들의 긴 세월을 통해서 육체적, 사회적 성장의 긴 세월을 통해서 이런 책임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뭐를? 에릭슨이 믿는 것. 뭐라고 믿는 것? 이 타고난 본능이다라고 에릭슨이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욕구를. 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근데 뭔가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특이점이 있지는 않네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 근데 이게 이렇게 단기술로만 풀어야 되나? 일단은 여기에 지금 떠맡음으로써라고 했는데 뭐를 떠맡음으로써라고 했냐면 그 책임들을 떠맡음으로써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책임들을 떠맡음으로써. 근데 케어기버가 되는 것에서 나오는 그 책임들, 아이들한테 케어기버가 되는 것의 그 책임들. 근데 얘는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떠맡음으로써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내가 고민한 거는 딴 데는 들어가기에 무리가 있고 해보세요. 지금 그나마 그 책임들을 떠맡음으로써라고 하면 여기에 책임 없고 여기에 책임 없고. 근데 물론 여기에 책임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요 책임하고 요 책임은 지금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 위임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 책임이라는 말하고 맞물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게끔 위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이제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제1의 케어기버가 되는 것에서 나오는 책임들 이렇게 얘기해도 뒤에 이렇게 전치사 호치 수식이 보통 원래 덜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굳이 앞에 나오는 걸 받아주는 그 책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를 풀려니까 그냥 이걸 그렇게만 봐야지만 꼭 풀 수 있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특이점이 또 없고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흘려가니까 좀 풀 수 있는 단서 유일한 단서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르게 푼 사람 있나? 그나마 조금 내용상으로는 여기까지는 자기의 이렇게 그 가르치고자 하는 내재된 본능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다라는 내용.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본능을 이제 드디어 표출하게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알게 된다라는 내용하고 여기 우리가 이런 가르칠 책임을 위임받아서 그런 가르칠 책임을 떠맡아서 표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들어가기에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그 정도의 어떤 인식해서 표출하게 되는 과정으로의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이라는 말을 조금 좀 단서로서 해석해서 하면 interested하고 responsibility 좋아. 이 정도로 문제를 푼다고 볼 수 있고 조금 약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다른 데에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뭐 이 정도가 현실적인 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 없어? 58분? 뭘 이렇게 많이 지났어? 그러면 쉬었다가 여기 라이브 할게요. 장난 아닌데? 이해했어.
근데 그때 아니 아니. 어머. 뭐? 공주 잡을 수 있나 저거? 아니 무서워서 잡지. 튀잖아. 니 제일 먼저 뛸 듯. 니 하남자니까. 너 제일 먼저 뛸 거잖아. 야 나 근데 지금 많이 웃기냐 뭘? 아니 니가 그냥 그렇게 포즈를 짓고 있으면 웃기니까. 버리라고 너가 말하지 말고. 이 버리는 거지. 아니 여기 쓰레통 있는데 왜? 괜찮아? 부정적이 빛나지 남자. 백스. 뭐 100만 원이 뭐야? 누가? 야, 그치? 존나 섹시. 아야. 덱스랑 결혼하고 싶. 아, 덱스는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보다. 아니 야, 좀 추워가 쉽지 않을까? 추워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옷가지들 아무거나 하나 입고 싶어. 아, 그 옷이 어디? 몰라. 저기 뭐 가져가라고 써져 있는데. 진짜 섹시하다. 야, 너 인스타 들었냐? 너의 몸매 그 남자색이야. 응. 아니야. 응. 걷는다는 거 그래? 너 보냐? 응. 아니 소파는 계속 야, 춤췄어. 소리지. 언제? 어제. 몇 개? 잘 뜨지? 그치? 진짜 너야. 어, 나야. 야, 아 왜 부계를? 아 그래 올라간 아니지. 이공개니까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아 왜? 너희 집이야, 깜깜하게 저기. 이거. 뭐라고? 너희 집이야. 이따가 알지. 딱 이러면은 댓글에 응. 그 길이 늘렸다고 막. 아. 제 길입니다. 와 올렸으면 내가 봤을 때 3만이면 1.5만. 아 근데 덱스가 제이팝 뜯는다는 거야. 뭐야? 그럼 완전 나랑 잘 맞겠네. 야, 나랑 애니메이션 좋아하네. 나랑 결혼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좋아. 아 미친 너무 섹시. 아우. 아우. 아, 아까 그 갔을 때 호텔 하나 너도 줄 걸. 가져왔어. 다 먹어. 하나 줄까? 다음에 꼭 줄게. 그냥.
어제도 그 2시간짜리 영상 보다가 잤어. 이 정도면 지금 표창원 프로파일러랑 지금 내적 친밀감 존나 쌓였다. 근데 이거 진짜 개자주네. 나도 조용해야지. 나 다시 몰래. 이 똥파리 같은 선글라스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 나 중1 때 체육대회 때 산 거야. 아 진짜? 응. 다이소에서. 나 하면서 현타 와가지고 웃긴 거야. 근데 너 춤 잘 추는 그렇지 않니? 그래? 다행이다. 이런 거는 잘 추지. 팔다리가 길어. 대충 뻗. 근데 팔다리가 길면 더 춤 못 춰 보인다. 아 그래? 응.
피로해지고 싶은 조건. 원래 내가 진짜 싫어했거든 그 줄. 그래? 왜? 아이 참 대가리 비는 거 같아.
어디 보자.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보자. 3분짜리 진짜 어? 두 분이네요. 1번하고 5번. 그럼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1번 뭐 때문에 1번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1번이에요? 어? 뭐 때문에 1번이냐고. 1번인 사람. 랜덤이가 뭔가 좀 어. 다양한 그런 걸 하는데 무조건 똑똑한 것보다 덜 똑똑한 그 액체가 있다는 거에서 그 다양성이라고 스핀 잘하더라. 그렇죠. 5번은? 아, 그럴만해요. 5번은? 5번은? 뭔지 알아? 이게 뜻은 뭐죠? 실용성. 그래 있었어요. 뭐 때문에 5번이라고 하는 거죠? 꽤 많은데 5번으로 한 사람이. 선선 아니고 1번 중 1번이 5번인데 그래요? 아니 5번이라고 할 게 뭐가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5번인 거 같지? 그쵸? 지금 수빈이가 얘기한데 이제 여기서 답은 여기 있죠.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게 대리아라는 거였다. 한 집단 구성된 뭘로? 약간의 스마트한 주체들과 약간의 그닥 스마트하지 않은 주체들로 구성된 집단이 거의 항상 더 잘하더라. 집단보다 구성된 단지 스마트 에이전트로만 구성된 뭐의 긍정적인 효과? 이게 지금 시험 이제 과정 얘기 나오고 결과에서 답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인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놈들만 모여 있다, 다양한 놈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단어들 중에 이 녀석한테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이거밖에 없죠. 네, 다양성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만 있는 것보다 스마트한 놈들만 있는 것보다 스마트하지 않은 놈이 섞여 있는 게 더 낫다. 섞여 있는 게 더 낫다. 그리고 경원이가 얘기했던 랜덤하게 섞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다양하게 섞였다는 얘기죠. 네. 이 두 가지가 답인데 둘 다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다음에
이게 뭐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그 참가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만 보면 충분하죠. 자, 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학생들은 요청받았다. 추정해보라고. 길이를. 어떤 선들의 길이를 추정해보라고. 어떤 그어져 있었던, 패드 위에 그어져 있었던 몇몇 선들의 길이를 추정해보라고 요청받았다. 그리고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요청받았다. 선들의 길이를 추정해보고 둘 중 하나를 하라 라고 받았대요. 뭐하라? Make a public announcement, 공개적인 발표를 하거나 뭐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라고, 그 추정값들을 자기 자신한테 유지하라고. 혼잣말을 하거나 비밀로 할 때 to oneself입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한테만 하라고. 그럼 그 참가자들이 informed, 정보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들의 추정값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고 정보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애들은 훨씬 더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의견 옆에 서 있다. stand by. 계속 옆에 머무른다고. 뭐보다? 그들보다. 어떤 애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애들보다. 뭐 선분의 길이를 추정을 해보고 공개 발표하거나 아니면 비밀로 하거나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이니까 지금 얘네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얘네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후 하고 여기 달려있어. 얘네들이 얘네들하고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밑줄이 누구여야 돼?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 참가자들 전체고요. 지금 이 전체의 참가자들이 추정을 해보라는데 틀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치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고 싶은 건데, 공개를 한 애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자기 의견 옆에 계속 서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굽혀 안 굽혀? 안 굽혀. 얘네는 뭐해? 굽히는 거지. 남한테 얘기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차피 안 했으니까. 나도 그거로 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네 생각 내 생각. 여기 승준이랑 비슷하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공개 이거네요. 공개한 애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애들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공개했다. 뭐 했어? 고우 형용사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우 형용사 하면 그렇게 된다고. becom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이게 되었던. 이만 무슨 말입니까? 공개했던이죠. 답은 1번이 되겠다. 오케이. 다음 27번.
자,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뭐와 관련한 문제가 있냐면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가 밑줄 지금 1, 2, 3, 4번 다 명사들이거든요. 밑줄이다 혹은 밑줄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소셜 네트워크가 밑줄인 것과 관련한 혹은 밑줄이 되는 것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소셜 네트워크는 이게 이제 인맥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는 뜻도 되고 이것도 돼요. SNS도 됩니다. 카톡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보니까 SNS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이제 구성이 이렇게 지금 이제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뭔 얘기가 나왔냐면 이메일은 뭐 하다고 얘기했어? 서로한테 이메일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뭐 G메일도 있고 한메일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 뭐 3번에 보면 오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열려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려 있어, 닫혀 있어? 서로한테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문제 같아요? 장점 같아요? 장점 같죠.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예요? SNS가 밑줄이 돼버리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이 내가 지금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not the case 외워야 되죠. is the case 사실이다요. 사실이다 하면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 뭐와 관련해서는 이 소셜 네트워크들과 관련해서 SNS는 근데 안 그렇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SNS가 안 그런 게 문제일 거고 여기는 지금 SNS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점은 열려있는 게 문제야? 닫혀있는 게 문제야? 닫혀있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B가 있으니까 그 자신만의 작은 세상이다. 그 자신만의 작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28번.
뭐인 줄 알아? 똑같은데 왜 써? 응? 진짜 내말안 믿어. 뭐 했냐?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받았어. 호랑이? 호랑이. 진짜 이거. 몇 살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햇돌. 똘요? 했지. 둘 잘했어요? 똘똘해가지고. 어? 둘이 안 싸워요? 오늘 처음으로 합사를 했는데 난리가 나고 있어. 했지, 동력서. 어? 네, 공짜에 길었어. 재밌겠다. 했지? 아니 했지 거기 많아. 오히려. 이 새끼가 똘똘해 강도라고 되게 그래서 똘이라고 그런 거야. 겁났어. 양펀치 졸라 막. 했지. 집사. 이만하거든 얘는. 근데 해주 이만하잖아요. 근데 섣불리 달려들지. 접근하면 뭐 키웠는데. 아 고양이 진짜 손을 잘 쓰더라고. 그냥 달려들면 때려. 아 웃겨 죽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해석을 해요.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워야 찾을 수 있나요? 이거 지워야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답을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너무 포괄적인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안 되는 애를 털어야만 이 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를 좀 지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중력이라는 말도 사실 여기 처음 등장하는데 지금 근데 말은 여기서 처음 했지만 여기까지 실험의 목적이 뭐겠어요? 중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러 지금 그런 말을 안 주는데 어떻게 물건들이 떨어지는가를 측정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력에 관한 실험이잖아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실험인데 뭐라 했어? 그냥 놓으면 시계 같은 게 없어서 이 시대에는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좀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 램프, 경사로를 만들었다 이거. 경사로. 바로 떨어지면 너무 빨라서 측정이 안 되니까 시계가 없어서 우리처럼 초시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사로를 만들어서 공을 떼굴떼굴 굴리게 만들었다 이거지. 알겠어요? 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보세요. 램프가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 램프가 만드는 거죠. 그거를 더 쉽게 뭐를 더 쉽게라고 하면 근데 솔직히 이제 이 말까지 없다고 치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램프가 뭐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를 측정하는 걸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램프가.
근데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고 1, 2, 3, 4, 5번에 그런 게 있으면 답을 찾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면 또 램프가 공을 느리게 가도록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램프가 측정을 쉽게 해줬다. 지금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생뚱맞은 것들, 뭐 공을 높게 던져, 그다음에 뭐 이거 균형을 맞춰, 그다음에 가파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 그다음에 스피드업 이런 거꾸로잖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슬로우 다운인데 그렇죠?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디테일한 건 안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램프를 썼으니까 이게 중력을 지금 관찰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마지막 29번. 어디? 문제 어. 3번에 어. 인덜지? 네. 탐닉하다. 인덜지 인 뭐를 탐닉한다. 그러니까 뭐에 깊게 빠져 있다. 둘이 싸웠어? 왜 안 싸워? 다른데? 각각 셋다 달라. 네? 거의 뭐야? 내가 맞아. 너 뭔데? 나는 비비리. 결국은 내가 있겠지. 마지막에 내가 참 있을까. 내가 답이야.
오. 4번이 답이라고? 아니 나 3번 4번은 아니라고 찍히고 왔는데. 바로 아니라고 찍히고. 뭐 4번이라면서. 저 1번. 1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지금 29번도 28번하고 좀 흡사합니다. 푸는 방식이. 이것도 직접 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걸 서는데 안 되는 걸 털거나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거는 좀 이제 끈이 조금 위의 문제에 비해서 약간 좀 있기는 있고요. 뭐냐면 10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모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리하였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측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게 문제지. 위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 예시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건데 예시가 크게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예시 일반적으로 이제 진리성 말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케이스의 교집합을 통해서 결국 답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답은 문제가 뭐예요? 뭐 육상보다 뭐 공중을 뭐 선호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거? 마차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야? 요거는 이제 벌룬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벌룬을 했고 이거는 마차를 했는데 그럼 뭐를 뭐보다 더 선호했다라는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집합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4번은 될 수가 없겠고. 또 몇 번? 3번. 자, 꿈들을 탐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ahead of their time. 그들의 시대에 앞선 꿈들 혹은 그들의 시대에 앞서서 자꾸 꿈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보셨는데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 이거 자, 올바르게 예측은 했어요. 근데 뭐는 올바르게 예측했냐면 어느 날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상업적인 트랜스애틀랜틱 에어쉽이니까 아틀랜틱이 뭐예요? 대서양이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횡단하는 에어쉽, 뭔가 비행기를 상업적인 비행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건 맞게 예측을 했어. 근데 그들은 생각했지 하면 이제 이건 틀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 틀린 게 우린 중요하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들이 그 에어쉽들이 뭐일 거라고? 벌룬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은 틀렸다. 두 번째 예시 보세요. 얘네들은 또 뭐를 놓쳤냐면 자동차의 도래는 놓쳤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일관되게. 즉 자동차가 등장할 거라는 건 다 예측을 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뭐가 100년 뒤에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홀스백. 뭔가 마차로 이걸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얘네들의 지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대에 앞섰어요? 아니면 자기 시대에 익숙한 걸로 예측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 시대에 익숙한 걸로 예측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예시를 딱 두 개를 읽었을 때 내가 들었던 생각은 그냥 자기 자신의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정도의 말을 예상을 했는데 또 1, 2, 3, 4, 5번에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알겠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찾는 말의 반대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은 반대는 ahead of가 아니라 그냥 꿈에 탐닉해 있는데 그냥 그들의 시대 안에 있는 꿈, 뭐 within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안 되는 걸 이것도 지워가고 보면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럽니다. 안 되는 걸 지워가다 보면 과학의 발전의 속도를 뭐했다? 저평가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풍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 그다음에 뭔가 우편 서비스가 발달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차였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나 사회의 모습은 예측을 했는데 결국 뭐는 예측을 못한 그걸 해내는 그 과학 기술 자체는 지금 예측을 못한 거죠.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상업용 서비스가 존재하겠지? 이건 맞았어. 근데 그걸 뭘로 할 거냐는 비행기라는 건데 풍선에서 비행기로 가는 기술적인 부분을 예상을 못한 거고 우편 서비스가 있겠지? 했는데 마차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걸 차로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점. 알겠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뽑으면 제도는 예측했지만 결국 뭘로 할 거냐 하는 기술력은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 알겠죠?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본문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좀 털어내고 억지로라도 이게 왜 되는지를 좀 끄집어 와서 맞춰냈어야 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